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 지역 축제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제장 내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상황인데요.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무안 연꽃 축제. 입장객들을 위한 체온계가 다시 들어서고 곳곳에는 방역 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무안구는 축제장에서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사장 안에 발열 측정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발열이 의심할 시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00명대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잇따라 열릴 여름철 지역 축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장흥 물축제와 신안 임자도 민어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휴가철과 맞물려 개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는 축제장에서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지역 축제장과 다중 집합 시설 등 여름철 감염 취약 시설 7천여 개소에 대해서 도시군 공무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계도 위주 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여름 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되는 상황에 축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1,634명, 전남에서는 1,749명 발생하는 등 지난 18일 이후 닷새째 확진자 수는 3,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37명 증가한 광주에서는 2명이 사망했고 117명 늘어난 전남에서는 사망자는 없지만 위중증 환자만 6명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전국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별 분산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김건희 여사 비선 보좌와 관련해선 비선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정치 공세이자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의 방식이 과거 정권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산업과 일자리를 중앙정부에 제안해 예산을 받는 것이 현 정부의 균형 발전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중된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어떻게 골고루 나눌 것이냐, 또 지방에서 어떻게 새롭게 창출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이전된 지역이 다른 지역 인구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지역별 집단 이주보다 기관별 분산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좀 더 분산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김건희 여사 비선 보좌 논란과 관련해선 공조직에 있는 사람만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며 비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이자 억측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복절 특사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상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경제인 사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 9개 지역 민방 특별대담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에게 듣는다는 내일 아침 7시 40분부터 방송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후 6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공원에서 만남을 희망한 지지당원들과 광주 시민 100여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에는 진도를 찾아 국민들과 함께 야외 버스킹 행사장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뒤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를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이식하는 장기 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선택인데요. 최근 지역 내 장기 기증자와 서약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소식입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지난 한 달간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 4명의 장기를 10명에게 이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장기를 기증해준 뇌사자의 수는 모두 9명. 지난 2019년 7명에서 2020년 9명, 지난해 1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장기 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년에 한국장기기증원과 뇌사관리협약을 맺은 이후로 10건 정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14분의 뇌사를 관리했고요.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도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 1,100명대 수준에 불과했던 광주 전남의 신규 기증 희망자 수가 지난 2020년에 1,748명, 지난해 1,693명을 기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전체 인구수 대비 참여율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면서도 고작 3.2% 전국 평균이고 그중에서도 광주 전남이 약 332만이 살고 있는데 3만 3천여 명 정도 했으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의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904명.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지난 2019년 통계치로는 신장이 평균 1,737일, 간장이 2,187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저는 더 뜻깊고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식만을 기다리는 말기 질환자들은 장기 기증의 활성화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10년이 지났지만 사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주체를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1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자를 운영하려면 해마다 100억 원이 드는데 자체 임대 수입 70억 원을 제외하면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진보연대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의 거점으로 송정리 전투비행장이 활용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 훈련 중단과 군공안 완전 폐쇄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남로 전일빌딩까지 차량 행진을 이어간 뒤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목포의 근대 밤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재 야행이 올해부터 여름 휴가철에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근대 역사 문화공간 일원에서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2022 목포문화재 소야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들로 기획된 야행에서는 플리마켓과 추억의 전통놀이, 문화재 달빛 극장 등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관광협회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해제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홍보 책자를 발송했으며 이번 달만 부산과 충남에서 온 교직원 등 수백 명이 잇따라 전남의 우수 관광지를 답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우수 관광자원의 소개뿐 아니라 교육청, 교사, 여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학여행단 유치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가 잠시 주춤하며 낮 기온이 29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영광과 무안 등 전남 서해안 위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사이 전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10에서 5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32도, 광양 31도, 광주 29도 등 28에서 32도 분포로 오늘보다는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